예, 문제풀이반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 처음 먼저 볼게요. 서양음악 악전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펴놓고 시작을 하고요. 앞으로 석 달이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석 달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날입니다. 첫날이기도 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덜 북새통이지만 어쨌든 학원에서 뭐 일도 좀 뭐 보셔야 될 일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보통 수업은 항상 10시에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는 금요일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문제 아침에 나올 텐데 그게 매주 금요일 저희는 일단 특강이 여름 내내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특강을 직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셔서 수령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니신 분들은 토요일 날 좀 아침에 일찍 오시는 방법으로 라도 해서 보시면 되겠고, 아마 이제 곧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문제는 더 밀릴 거고요. 네, 설명하다 보면 문제 밀리게 될 거고,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받아서 풀어봐야 된다거나 하는 조바심 내실 일은 그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상하게 뭐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뭐 꼭 먼저 받아야 될 만큼 발을 동동 구르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금요일도 열고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시다 보면 아마 많이 부족한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리 좀 받으셔서, 어차피 특강도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들어야 되는 거니까 받으셔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날 앞뒤 전후 시간에서 풀어보시다가 뭐 안 되는 거 있거나 하시면은 또 따로 뵙거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도 저는 스터디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 받으신 거 가지고 실기학원에서 오후에 저를 찾으시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좀 그때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문제 풀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점심 먹고 오후에 풀이가 이어지는데, 수업을 되도록이면 5시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시에 일단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수업을 6시까지 잡아놓은 건 5시까지 잡아놓으면 그냥 그 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도 가시기 때문에 6시까지 잡아놨는데요. 6시부터 1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고깃집 이름처럼 되어버렸는데 6, 7, 8 모의고사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래가지고 6, 7, 8이라 하면 이 B형의 6번, 7번은 각각 5점짜리, 그 다음에 8번이 10점짜리죠.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을 해서 6, 7, 8번만 들어갈 수 있는 답안지를 하나 만들어서요. 매주 그 정도만 해서 그걸 1시간 동안 쓰고 가시는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는 직인강 모두 공통으로 보시는 거고 첨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강은요, 아마 보시다 보면 이제 교육론 같은 거 할 때 가끔 선생님들 표정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이상한 반응이 나오거나 하면 그거 한번 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불규칙하게 내기 하는 그런 문제들 를 몇 개 모아가지고 다시 또 보충 첨삭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건 너무 불규칙하게 그냥 툭툭 말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인강에서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강만 그렇게 해서 좀 쓴 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교육론 쪽에서 먼저 생기게 될 겁니다. 처음에 공지했던 거는 교육론의 오늘 평가쯤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론을 집어넣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 심화방 보면서 현대음악 파트가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서양음악사 현대음악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몇 군데 짚어보면서 가자라는 것 때문에 일단 교육론을 이번 주에는 넣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집어넣을 건데요. 그렇게 안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모든 게 좀 정상적인 궤도로 굴러가는 건 아마 다음 주부터, 문제는 미리 나오고 선생님들은 미리 좀 풀어오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반도 아니고 문제풀이반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를 좀 리뷰를 하고, 문제를 봤을 때 너무 황망하게 모르겠다 싶을 경우
그동안 공부해왔던 걸 찾아서 답을 찾아내고 또 한번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쓰는 거 빼고요. 모의고사 쓰시는 거는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문제풀이반은 심화반을 복습하면서 확인을 하자라는 차원이 더 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문제 먼저 받으셔서 찾아보시고 이게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책을 찾으시거나 하는 거를 좀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까지 가고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퀴즈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5시부터 시작하는 거를 6시까지 매주 좀 쓰시고 가시는 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 서양, 국악, 교육론, 그걸 또 합친 문제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게 될 텐데요. 마지막에 이제 화성대위가 일부러 좀 빼놓은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성대위는 저희가 일정표에 보시면 되도록 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도록 뒤로 해서 일단 모든 특강을 다 끝난 다음에 맨 뒤쪽으로 갔다가 몰아서 사주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저런 화성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같이 채워나가게 될 겁니다. 작년보다 그래도 시험이 좀 늦춰져서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작년에 날짜 받고 조금 놀랬었거든요. 작년보다 늦은 거죠. 27이라고 본 것 같은데. 네, 23일이면 작년보다 늦춰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반은 아니었나? 아닌가요? 작년에 왜 이렇게 바빴지 근데? 일단 모의고사반이 8주가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 했었던 게 작년이었는데요. 되도록 모의고사는 이제 뭐 채워서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 서양음악 악점 문제를 아침부터 좀 푸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월에 하는 제일 첫 주의 농담이 네이티브인데 문법을 몰라 뭐 이런 소리를 가끔 했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이게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였고 어찌 보면 약간 말로 얘기하면 진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법이 있었나? 뭐 이게 악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보는 기회예요. 심화반 때는 이 얘기를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일단 기본 이론 때만 잠깐 이야기하고 말았던 그런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시다. 진짜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백병동 선생님의 대학 기초이론이나 뭐 이런 책들 좀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풀어보시다 보면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선생님들께서 만나실 수 없는 책을 찾느라고 저는 외국 책들을 좀 많이 찾았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몇 개는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달려있는 이론책들이 나와 있으니 좀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웹하드를 곧 열게 되면 제가 뭐 문제 만들고 종종 있는 일인데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러고 보면 재작년 문제하고 더 비슷했거나 뭐 이런 일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이 아니지 작년 문제들 중에 안 겹치는 것들이 있으면 웹하드에다 올려놓고 공지를 문자로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가물가물해서 답을 바로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풀어보시고요. 괜히 작년 자료 어디서 찾으려고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그게 정이 필요하시면 제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드리겠습니다. 잘 모아놓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특강은 지금은 쓸데없어 보이실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되도록 많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강으로 오시는 걸 제가 많이 권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기 형식론증 가게 되면 악보가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걸 여기서 그냥 복사해서 돌려드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강은 이제 열어보시고 와 이거 다 뽑아야 돼 막 약간 그런 마음도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아주 딱 필요하다라기보다 근데 작년에 형식론이 시험에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형식 이야기를 잠시 잊고 계시지만 또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귀찮아질 일이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서양음악 악전은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첫 장은 되게 그런 걸로 시작을 해요. 뭐 주파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배음이 어떻게 됐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런 이야기 조금은 오늘 뒤에 서양음악 악전 2번에다가 제가 좀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이야기는 조금 더 가야
보실 것 같고요. 일단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웜업하는 의미로 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얘부터 시작을 하시자고 뒀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악곡에 적당한 박자표를 적고 마디선을 그리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답부터 빨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할게요. 1번 뭡니까? 8분의 6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8분의 6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마디선 그을게요. 별일 없을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16분의 오늘 가셔서 왜 이런 걸 틀려 나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러면서 고민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16분의 9 일단 잡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하셨어요? 3번 꼭 맞으셨으면 좋겠는데 3번은 4분의 6입니다. 자, 그러면 납득이 어렵다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일단 선생님들 지금 보시는 1번은요. 슬쩍 노래 불러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 Take me to the ball game 이래가지고 야구장에 데려가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같은 거를 할 적에 만들어졌던 노래 중에 하나여서 지금은 얘를 민요라고도 하고 민요처럼도 불리고 또 그냥 미국에서 그냥 아이들의 유희요처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악곡인데요. 틴펜 앨리라고 혹시 기억하실까요? 뉴욕에 틴펜 앨리라고 해서 음악 출판 지구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영어로다가 틴펜 앨리라고 해서 여기 그러니까 작곡가도 여기 모여 있고 연주자도 여기 모여 있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 시장처럼도 되어 있고 출판도 일어나고 했었던 지구에서 만들어냈던 아주 오래된 노래이고요. 지금도 메이저리그에서 게임하다가 6회 말인가 뭐 언제 잠깐 쉬는 시간에 관객들도 일어나서 몸 좀 풀라고 앉아있지 말고 할 때 틀어주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현대음악 프린트에서는 빼버렸는데 2007대 교과서에 한번 실렸기도 했던 노래였고요. 그래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자, 이 곡은요. 지금 이렇게 적으면 8분의 6이 일단 제일 좋아요. 8분의 6이 좋은데 서양 음악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되게 강박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죠. 강박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지금 보시면 이 곡이 만약에 이렇게 적혔다면 그런 버전도 있으니까요. 4분의 3으로 해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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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4분음표로 적히면 4분의 3도 가능하겠죠. 4분의 3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8분의 6의 형태로 적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규칙대로 한다면 2번 문제가 약간 무색해져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항상 강박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번은 책에 있어서 드리기는 했고요. 한데 사실은 다른 박자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좀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16분의 9로 지금 잡은 이유는 얘 역시도 원본이 있는 민요예요. 미국의 저 골짜기 아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운 인 더 밸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냥 골짜기 아래 뭐 이런 노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불러올 때 이렇게 불러서 한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2번은 노래를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16분의 9가 아니라 다른 박자표를 그리셨다 해도 저는 조금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은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꼭 좀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건 되게 규칙대로 갑니다. 강박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못 갖춘 마디로 처리를 안 하면 때려 굉장히 어색한 음악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못 갖춘 마디로 빼서 강박이 실릴 수 있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액센트를 주고 박자를 보시면 비교적 정확하게 마디 라인이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곡을 한, 둘, 셋,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보기에 가장 적합한 곡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4분의 3으로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4분의 3으로
쪼개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물론 고개 느낌도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각각 다 액센트가 붙을 거잖아요. 그렇게 붙었을 때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라인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4분의 3이 100% 틀렸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닌데 더 좋은 건 4분의 6이다. 왜냐하면 빰, 빰빰빰 좀 이 액센트가 좀 죽어야 멜로디가 가는데 쿵, 쿵 이렇게 계속 반복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3번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못 갖춘 마디를 그었는가 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확인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인데요. 헷갈리셨을래나 어쩔래나. 1은 4분의 이거 한마디로 보시는 건데 자르셨어요? 혹시? 4분의 9입니다. 4분의 9. 아 죄송해요. 한마디라고 써야 되는 건데 그랬구나. 한마디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2번 볼까요? 2번 어떻게 할까요? 4분의 4, 2분의 2는 죽어도 안 되나? 당연히 되죠. 2분의 2 됩니다. 2분의 2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4분의 4와 2분의 2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할까요? 8분의 3. 4번은 4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16분의 6으로요. 지금 적어 놓은 패턴이 16분 음표씩 묶어서 6개 묶어 놓고 나누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6분의 6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5번을 한마디로 본다면 제일 좋은 건 저희한테 제일 익숙한 박자 중에 하나죠. 국악대매 8분의 12 형태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한마디라면 별로 틀리실 것 같진 않고요. 4분의 4로 보시는 게 제일 일반적인데요. 사실 이 문제를 가져왔던 책에서는 좀 무리한 주장도 해요. 2분의 2라고 해도 맞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분의 2는 대개는 2분음표하고 4분음표로 많이 적게 되지 이렇게까지 리듬을 많이 쪼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4분의 4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겹박자, 헛박자를 보시는 원리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그거보다는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자꾸 연습을 하셔서 눈에 익히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나 좀 도움을 받아도 좋으실 것 같아요. 3번 좀 보겠습니다. 3번은 박자에 맞지 않는 리듬이 보이는데 일반적인 박자 형태로 다시 적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분의 3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보이도록 리듬을 적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거예요. 그래서 8분음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맨 뒤에 8분음표가 하나 있을 거고 이 2분음표 길이를 그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요게 하나 적고 여기 하나 적고 요렇게 하나 적고 요렇게 적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악보를 바버릇해서 교회 가서 CCM 악보 볼 때마다 마구 화가 나는데요. CCM 악보들 진짜 왼쪽까지 적어놓은 거 가끔씩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막 이러면서 하는데 워낙 그렇게 불러버릇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리듬을 따라가면서 부르면 뭐 악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서양음악 전공자가 악보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봐왔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박을 세서 적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8분의 3은 아시는 대로 8분음표가 3개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분음표 3개가 되는 걸로 만들어야 돼서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다다다다다 적혀 있는 거를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 외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16분의 12 이런 게 아주 귀찮죠. 16분의 12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헷갈리실 적에는 아예 적고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16분의 10이면 4개로 일단 쪼개야 되잖아요. 16분 음표가 3개씩 뭉쳐서 4개로 쪼개지면 이런 윤곽을 갖게 될 거예요. 그죠? 이 윤곽을 살려놓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4분 음표가 어림도 없는 거죠. 그 4분 음표는 점 8분 음표에다가 16분 음표를 하나 같이 붙이셔야 이렇게 해야 4분음표가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한 형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는 원래가 16분음표 하나, 그리고 요렇게였죠.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16분음표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음에는 8분음표 길이를 살려 주셔야 되겠죠. 8분음표를 살리셔야 되니까 이걸 요렇게 해서 다시 연결. 굉장히 귀찮은 일이 하나 생기고 있는 거를 하나, 둘, 셋, 맞죠? 하나, 둘, 셋, 넷. 아니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다시 지우고. 제가 지금 안 보이는 쪽으로 놓고 해서 좀 작게 봐도 될까요? 이렇게. 안 보이세요?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먼저 요거서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8분음표로 연결을 해야 되는군요. 자, 이렇게 연결해 드리면 되겠죠. 됐나요? 전 8분음표에 8분음표를 연결을 해드리고, 예,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8분음표에 8분음표를 연결해서 드리고, 네,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까지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를 연결을 하고 나머지를 3개씩 묶어가지고 보내시면 된 거죠. 예,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가 헷갈리신다면 이쪽에다 놓고 보셔도 되겠는데, 얘는 16분음표가 몇 개? 4개 플러스 5개만큼의 길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16분음표 5개 길이만큼을 만들어서 먼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점 찍은 거에다가 8분음표까지 연결을 했고요. 나머지 음표 하나 찍고 그리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4입니다. 2분의 4도 그러면 기본박을 이렇게 딱딱 그려놓고 시작을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시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 점 4분음표에다가 뭐가 남은? 점 4분음표에다가 4분음표를 연결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까지만 걸치면 될까요? 타일을. 첫 바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연결을 해서 길이가, 예,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고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들 이렇게 적으셨나요, 혹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예,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여기요. 여기가 지금 엉뚱하게도 5개나 되잖아요. 다섯 박이나 되게 적어놨잖아요. 그렇게 적지를 말고 4개씩 끊어가지고 만들어주고, 이쪽이요. 4개씩 끊고 나면 얘가 점 4분음표로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점 4분음표로 만들어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 맞다. 답지요. 일단 이번 주는 뭐 답지 필요하실라나? 되도록 답지는 항상 나갑니다. 저는 뭐 답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답지보다 하도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답만 달랑이 있어갖고 뭐 크게 도움은 되시지 않겠지만 하여튼 답지는 드릴 테니까 그 답 때문에는 애를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학원에선 장사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라고 매우 불안해하는데 될 대로 되라 뭐 이러면서 제가 일단 편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카페에 몇 번 답이 뭐예요 뭐 이러고 나오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럴 테니까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이번 주는 뭐 이렇게 답지 필요할 만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뒤에 약간 논술 있는데, 논술까지도 아니고 서술이 있는데 그거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보기들은 모두 한마디를 완성시키기에 필요한 쉼표들이 빠져있다. 박자에 맞게 쉼표를 적어 넣으시오 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야, 설마 이런 게 나오겠어 라고 하신다면 아니요. 저희 단기문 나온 다음부터 거의 노이로제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막상 문제 드려보면 되게 많이 틀리세요. 그런 뒤로는 이거 소홀히 하기는 되게 어려워졌으니까요. 틀리지 않는 거는 항상 좀 감시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안 틀리고 여기 잘 넘어가나요? 16분 쉼표 하나 그려 넣으시면 되겠고요.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할까요? 전8분 정확하게 왔는지 한번 적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8분의 6입니다. 이제 이런 걸 안 틀리셔야 되는 거죠. 8분의 6박자에 4분음표 하나 있고 나머지를 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쉬고 그 다음에 한, 둘, 셋 쉬어야 돼서요. 요렇게 적습니다. 이거는 되도록 8분음표하고 4분음표를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쪽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건 잘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8분음표는 내가 점사분음표를 크게 잡아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세는 박자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제일 좋은 형태가 될 거예요. 얘가 좀 귀찮죠? 16분의 4인데요. 계산을 잘 하신 분들을 위해 답부터 말씀드리면 32분 쉼표가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32분 쉼표가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박자라는 것은 8분음표 하나, 16분음표 하나, 그 다음에 32분음표 하나. 점은요. 옆에 있는 것보다 2분의 1 되는 음가식이 조금씩 더해지는 거거든요. 2분의 1 되는 음가식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음이 위에 적힌 음입니다. 자, 16분의 4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가 16분의 4 중에 둘, 셋, 그리고 둘, 하나, 그 다음에 2분의 1이거든요. 뭘 적으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16분의 4가 되려면 지금 뭐가 부족하냐? 2 더하기 3에다 2분의 1이니까 0.5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6분 음표의 절반에 해당하는 32분 쉼표만 하나 그려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박자인데 이제 요것도 좀 기술적으로 4분의 3이 의외로 되게 까다롭잖아요. 이렇게 된 경우 먼저 16분 쉼표를 하나? 먼저가 아니라 요것만 그리시면 되는구나. 저거 4분음표로 봤어요. 자, 4분음표 아니고요. 요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끔 이래가지고 이걸 잘못 그린 거 아니냐. 이게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악보가 맞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까지 그리지는 않으셔도 돼요. 강박이 길어졌을 때 그게 두 박이라면 그냥 모아서 2분음표로 그리셔도 됩니다. 박을 쪼개서 그리세요. 하도 그랬더니 이제 저렇게 쪼개시는 것까지 신경을 쓰시는데 저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분의 4로 넘어가 볼게요. 12분의 4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2분 쉼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럭 안에선 박자가 세진 거잖아요. 3개씩 3개씩. 그래서 2분 쉼표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5번은 설마 제가 이 이조악기 쓰시라고 문제를 드린 건 아니고요. 답은 그냥 금방 나오시겠죠? 이거 뭐가 들어갑니까? B 플랫, 클라리넷이 들어갑니다. 자, 악보 무슨 악보인지 금방 알아보시죠. 베토벤 5번입니다. 베토벤 5번이고 베토벤 5번 1, 2, 3, 4 악장 모티브들 이런 것들 이제 열심히 외워주셔야 된다는 건 뭐 당연히 나온 거고 형식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변주곡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고 베토벤 5번은 주제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교향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뭐 빰빰빰빰 하고 나왔다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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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단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그게 교과서에 있거나 없거나 간에 워낙 유명한 모티브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 드렸고요. 지금 여기 모두가 다 E 플랫 조표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곡은 C 마이너입니다. 근데 이걸 따지기에 좋게 하기 위해 저희는 E 플랫 조표 쓴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E 플랫 조표를 쓰고요. 그러면 어떤 악기가 F 조표를 쓰고 나타났더라라는 이야기예요. F조표로 썼다라는 건 다른 거보다 장이도 높게 적었다는 얘기죠. 왜? 소리가 장이도 낮게 날 거니까. 그래서 B플랫 악기가 와야 됩니다. 근데 B플랫 악기가 와야 된다를 하나로 잡고 그 다음에 B플랫 악기 중에서도 뭐가 와야 되냐 하면 플룻, 오보, 그 다음 순서가 클라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플랫 클라리넷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하실 거 이 적혀있는 관악기 파트 좀 봐주십시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관 편성이라고 부른다.
괜찮습니다. 저 어려서 선생님들 이관 편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정말 이렇게 써갖고 필기해갖고 가서 이자가 무슨 이자일까 뭐 이러면서 이관 편성이라고 다르다는 소린가 뭐 이러면서 바보짓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관현악법을 이번 주에 들어가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두는데요. 관현악법 그렇다고 책 사면서까지 애는 안 쓰셔도 되겠어요. 학교 때 쓰시던 거 있으시면 괜찮은데 아니시면 새 책은 사지 마세요. 그럼 큰 부담이 되실 거예요. 아주. 자, 이관 편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일단 관악기들이 2개씩이거든요. 관악기들이 2개면은 되게 고전시대 많이 사용했던 게 되고요. 연주자 수가 대충 40명 혹은 그보다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있지도 않아요. 이 작품에 트럼펫, 트럼본, 뭐 튜바 다 있지 않고요. 많이 빠졌어요. 그럼 뭐 튜바 같은 악기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편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래서 4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이관 편성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악보 가져온 이유는요. 가장 잘 적은 악보 중에 하나예요. 관현악법적으로요. 관현악법적으로 가장 잘 적은 악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주로 보는데요. 먼저 목관악기끼리 한번 묶었다. 목관악기끼리 큰 괄호를 통해서 한번 묶었어요. 그리고 금관악기끼리 묶어는 놨는데 금관악기가 좀 뜻밖의 금관악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목관악기 주고 그 다음에 금관악기 주고 금관악기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타악기를 주게 됩니다. 타악기가 중간에 들어가죠. 타악기 튜닝합니다. 특히 팀파니는 튜닝을 하게 되는데 튜닝은 되게 으뜸음과 딸림음 튜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곡이 C 마이너이기 때문에 C하고 G로 튜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파니는 한 쌍이죠. 한 쌍. 그래서 팀파니가 한 쌍밖에 안 되고요. 선생님들 저기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가면 북이 6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나올 정도로 팀파니가 늘어나게 돼서 가운데 부분이 확 늘어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연주자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지금 현악기 묶어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악기를 묶은 다음에는요. 같은 악기가 만약에 나누어졌을 적에는 앞으로 다시 한번 괄호를 빼서 묶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베토벤 9번이다. 만약에 합창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 현악기 위. 협주곡이다. 현악기 위. 그러니까 지휘자의 시선이 가장 잘 떨어지는 중간 파트에다가 가장 중요한 배치들을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협주곡이거나 하게 되면은 현악기 위에다가 피아노 협주곡이면 현악기 위에. 근데 만약에 피아노가 반주악기쯤으로 사용이 됐어요. 바르톡 같은 경우가 그래요. 바르톡 피아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르톡 같은 경우에 피아노가 그냥 오케스트라 편성악기일 경우에는 가장 아래로. 그건 협주악기가 아니라 그냥 반주악기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가곡 많이 편곡하시던 장일남 선생님 이런 분들 작품 보면 피아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비올라 테너 음자리표야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형태일 거고 그건 그렇게 큰일 아니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악보 좋은 점 또 하나는요. 많은 악기들이 요즘 이걸 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 목관악기끼리 한번 긋고 그 다음에 띄었지요, 줄을.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악기별로 마디선이 떨어져 있는 거 보세요. 요즘 굉장히 문란하게 악보를 적어서 이렇게 쭉쭉 내려긋는 악보들 되게 많거든요. 원칙대로 적은 악보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기 군별로 나눠서 적었다. 이게 가장 좋은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케스트라 악보를 적을 적에는 이렇게 적어주면서요. 만약에 그 당연한 거기도 한데 악상 기호가 필요하면 악기마다 다 따로 적어요. 당연하죠. 어딘간 크게 하고 어딘간 작게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악상 기호로 모든 악기가 공유하게 그렇게 적는 법은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가 실제로 음악 이론 첫 페이지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여기 보시면 특이한 악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특이하다기보다는 옛날 곡이어서 그렇다가 더 정확할 거예요. 요즘 같으면 호른은 F 호른을 제일 많이 쓰는데 E 플랫 호른이 사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트럼펫도 B 플랫 트럼펫을 제일 많이 쓰는데 C 트럼펫이 있어요. C 트럼펫은 가끔은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E 플랫 호른은 별로 못 보거든요. E 플랫 호른은 근데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장육도 아래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외우실 때 장육도 아래 이렇게만 외우시지 않는다. 소리가 난다까지 붙여서 외운다. 그래야 안 헷갈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왜 조표 이렇게 안 적었느냐라고 하면 일단 E 플랫 호른이라면 조표가 더더군다나 필요 없죠. 왜냐면 지금 모든 악기들이 다 E 플랫 조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도 필요가 없고 또 원래 호른하고 트럼펫은 전통적으로 조표를 좀 안 적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 표시가 안 돼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이 곡이 나왔을 때 뭘로 나왔다? 지휘법 문제로 나왔더라. 지휘법 문제로 나왔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교과서적으로 지휘법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휘법은 약간 전통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얘를 으따따따따안 이렇게 천천히 지휘를 하고 따따따따안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건 좋은 지휘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곡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얘를 예비박처럼 따따따 해서 강박을 내리고 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해서 지휘를 해서 한 마디를 한 박처럼 취급을 하는 곡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악보가 나와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놓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다음인데 템포가 꽤 있거든요. 이게 들을 때 으따따따 빰빰빰 따따따 이런 식으로 해서 들리잖아요. 이거를 거의 따따따 은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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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분의 4박자처럼 한마디를 따따따 은따빠빠 은빠빠빠 이런 식으로 계속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지휘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2011년 문제였나 그렇죠? 그래서 그 지휘법에 아주 깊은 데가 나온 셈이었는데 이 곡 문제 나왔을 때 얘가 박대로 지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곡하고 같이 나왔던 게 축배의 노래였던 거 기억하시죠? 축배의 노래도 너무 빠른데 8분의 3박자인데 빰빰 하는데 문닥닥 궁닥닥 지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따따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악구가 4마디면 한 4박자로 지휘를 해서 4마디를 한 박씩 잡고 이런 식으로 지휘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좀 관습적인 건데 이게 시험에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좀 이게 뭐냐 이게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습까지 물어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겸사겸사 오늘 기본적인 말씀은 드렸고 그냥 여기다 하나 더 얻는다면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플루트하고 피콜로를 같이 적을 수도 있고요. 오보에하고는 잉글리시 호른을 같이 많이 적어요. 잉글리시 호른은 EH 이렇게 해서도 많이 적고요.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3관 편성이 될 때는 플루시 세대다라는 개념보다는 피콜로 하나에 플루트 2개가 더 많아요. 피콜로 하나에 플루트 2개가 많고 아니면 아예 플룻이 3개로 출발을 했다가도 피콜로가 필요할 때 대개는 플룻의 3주자가 피콜로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보를 적을 때는 앞에 바이올린, 1바이올린, 2바이올린 했던 것처럼 앞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앞으로 끌어내서 작은 괄호로 묶어주기도 하죠. 잉글리시 호른은 악보에 적은 것보다 5도 아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보의 밑으로 적습니다. 오보의 밑으로 적고요. 잉글리시 호른은 이름만 그렇게 생겼지 생긴 모양을 딱 기억하시면 오보에예요. 위에 겸리드로 딱 붙어 있고 좀 길고 밑에 저거 달려 있고 약간 항아리 같이 생긴 게 달려 있고요. 오보에 족이라는 게 누가 봐도 금방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라리넷은 뭐 없느냐라고 하시면은 일단 클라리넷은 베이스 클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없을 텐데요. 가끔 이런 고약한 악보를 보실 수는 있죠. 만약에 클라리넷이 B플랫하고 A가 같이 사용이 된다면 잘 없는 일이겠지만 A가 같이 사용이 된다면 지금 적어드린 순으로 적습니다. B플랫이 더 위로 가고 A가 더 아래로 오게 됩니다. 그건 음역 때문인데요. 전반적으로 A가 더 낮은 음역을 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를 불었을 때 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음역을 놓고 더 아래쪽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목관악기 이야기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얘는 B플랫 클라가 온다라고 해서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관현악법 좀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인데요. 귀찮아지려고 하면 아주 귀찮을 수도 있는 문제고, 선생님들께서 편히 보시려고 한다면 편히도 넘어가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7번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서 오늘 조금 느낌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게도 책에 출처를 주는 책이어갖고요. 보시다시피. 자, 첫 번째 악보 드뷔시의 뭐? 달빛입니다. 예, 뭐 중에 한 곡?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 한 곡. 그래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 한 곡인 달빛이고요. 여기 화음 붙여갖고 해서 많이 보셨었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윗선율만 드렸습니다. 자, 이 곡은요. 일단 딱 먼저 보시고 몇 분의 몇 박자? 있는 상태로 보시면 8분의 9박자가 가장 적당해요. 제가 왜 7번부터 보시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있다는 표가 너무 문란해져 갖고요. 있다는 표 사용이 너무 문란해져서 사실 책들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걸 많이 깨버린 사람들이 바로 작곡가 자신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있다는 표는 길이가 점 4분음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점 4분음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자 세셔가지고 금방 파악이 가능하신 정도일 거라고 봐요. 밑에 있는 브라함스 피아노 소나타도요. 8분의 9박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9박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 이 연음이라고 많이 부르죠. 두 있다는 표가 해당이 되는데요. 얘도 점 4분음표 길이를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람스의 음악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교차박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나온 이번에도 또 달빛인데요. 달빛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드뷔시는 좀 많이 달라졌죠? 네 있다는 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네 있다는 표의 길이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점 2분음표 길이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점 2분음표 길이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팽의 스케르초입니다. 악보 외우실 만한 곡은 아니고요. 예, 쇼팽의 스케르초에 나오고 있는 건 4분의 3박자인데 네 있다는 표를 쓰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생경하죠. 이런 거 나왔을 때 되게 헷갈리거든요. 네 있다는 표의 원 길이는 무엇일까? 근데 지금 이 맥락에서는 요걸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예, 점 2분음표로 보셔야 될 거예요. 한마디 통째를 4개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마디 통째를 4개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쇼팽의 녹턴이 나왔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나왔고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겹박자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분의 12로 보셔야 되겠죠. 8분의 12이고 지금 네 있다는 표가 8분음표 형태 4개가 주어졌는데요. 점 4분음표 길이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있다는 표입니다. 다섯 있다는 표. 마찬가지로 4분의 3박자 스케르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교과서대로 잘 안 맞아주죠. 작곡가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리듬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 전체이니까 점 2분음표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인데요.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인데 몇 분의 몇 박자입니까? 딴 따라라라 이렇게 가고요. 4분의 3박자 보셔도 되고요. 예, 4분의 3박자로 보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4분의 3박자입니다. 지금 6 있다는 표하고 5 있다는 표가 연속으로 나왔는데 이건 전부 뭐의 길이? 4분음표 길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점을 여기다 왜 찍나. 4분음표 길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팽의 즉흥곡입니다. 쇼팽의 즉흥곡인데 진짜 박자 잡기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죠. 첫 박하고 맨 끝박을 잡아서 8분의 3 정도로 보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2분음표를 5개씩 쪼개놨거든요. 7개씩. 너무 심하죠. 이건 그냥 이렇게 보시면. 8분음표 하나로 보시면 돼요. 지금 작곡가는요. 일단
그냥 이 박 안에 이만큼을 빠르게 쳐라는 뜻이 되면서 5개, 6개, 7개를 가지고 꼬리를 몇 개 달지 이런 거 크게 고민 안 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전부 보시면 쇼팽, 브람스, 드뷔시 이런 사람들이니까 19세기 와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 작곡가들 안에서도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게 지키고 있던 그 규칙들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대충 기본적인 답은 이렇습니다로 보여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분음표 길이입니다. 이런 게 정말 죽어라 헷갈리실 경우에는 이렇게 잡으시면 반으로 줄여서 잡으시면 금방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4분음표 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줄여서 그려보면 금방 아 이거는 4분음표니까 2배니까 2분음표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맞추셔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맞추셔야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잘 안 통하는 자리. 그 다음에 2번도 비교적 규칙적인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묶으면 4분음표 하나, 이렇게 묶으면 4분음표 하나여서 여기는 2분음표가 와야 돼서 이것도 맞추셔야 되는 맞춰주셔야 할 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3번 같은 애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일단 생각해 보실 건 이건데요. 8개거든요. 8개. 8개라고 이야기하는 거 원래 우리가 보통 리듬을 나눌 때 4분음표 2개로 나누면 8분음표, 8분음표 2개로 나누면 16분음표 이렇게 됐으니까 8개라는 거는 음표를 환원을 시킬 때 점음표로 가야지. 점음표로 가야지 그냥 음표일 리가 없어요. 그냥 민음표 같으면은 8개 그냥 쪼개면 되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점음표 중에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점 4분음표를 쪼갠 것으로 보셔야 돼요. 점 4분음표를 쪼갠 것으로 보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시겠죠? 근데 이거 설명은 길게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답지 이런 걸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헷갈리는 거를 보는지 하는 말씀은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참 문란해진 거 바로 요겁니다. 건데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이분음표 같은 경우에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7번 문제 1번과 2번에서는 요게 요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면 네,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8분음표도 답이 될 수 있고 점 4분음표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앞에서 1번, 2번을 보셨으니까 아, 내가 본 거대로 한다면 이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요걸로 밑에 걸로도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요거는 틀리셨다 그래서 그렇게 큰일 날 일은 아니시고요. 네, 근데 한번 가능한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개 더 귀찮습니다. 5개. 5개가 귀찮은 이유는요. 일단 이런 차원인데요. 쟤는 5개는 앞에 3번하고 다른 게 뭐냐면 5개는 점음표를 나눠도 5개가 될 수 있고 미음표를 나눠도 5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음표를 나눠서 5개도 되고 점음표를 나눠서 5개도 되기 때문에 답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오는표를 쪼개서 5개로 만드는 거 오케이 가능해요. 2분음표 쪼개서 5개로 만드는 거 좀 작지만 가능해요. 또 5개를 나누는데 점2분음표까지. 그래서 이거는 답이 넓게 보면요. 넓게 보면 얘는 3가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가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4개 있다는 표. 4 있다는 표, 4연음을 보고 계시는데요. 4연음 앞에서 보셨거든요. 3번 같은 경우에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게 점 2분음표라는 거 보셨어요. 점 2분음표가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시면 얘도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는데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다. 한 가지만 써놓은 책들이 물론 많긴 많을 텐데요. 뭐 많이 다뤄본 책일수록 2가지가 가능한 경우들을 제법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7번이 같은 맥락이죠. 4번하고 7번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걸 2배로 늘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주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가르치실 거냐 하면 이 두 개의 길이보다 길게 만들면 돼. 이렇게 하고 이 두 개의 길이보다 짧게 만들면 돼. 두 가지 다 가르치시거든요. 결론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답들이 두 개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 있다는 표입니다. 7 있다는 표가 5 있다는 표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는표가 될 수도 있고 점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분음표를 쪼갠 것으로 많이 보거나 아니면 점사분음표 쪼갠 것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있다는 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출제자 입장에 한번 돼보신다면은 이런 걸로 내지 않을까요? 7번 같은 걸로. 굳이 이걸 내서 답이 몇 개씩 되고 저기 출제하신 선생님들 제일 싫어하시는 게 게시판이래요. 이의 게시판. 그러니까 거기 이의가 많이 들어오면 안에서 굉장히 불안해지시고요. 또 그 다른 교수님들을 불러다가 이거 이의 신청한 게 정당하냐고 물어보는데 서로 되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물론 뒤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잘 안 받아들여지지만 어쨌든 서로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낸다면 7번처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자료는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기보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형태인데 바른 기보 형태를 쓰시오라고 하는 거를 문제로 드렸는데요. 좀 빨리 하고 지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이지요. 요런 애들이.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4분의 4박자의 형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별로 틀린 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4분의 4박자라면 요거 좀 어떻게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요거를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박입니다. 그래서 도미 한 다음에 솔도 있는 데를 한 박으로 묶어준다. 이게 어느 경우에만 떨어뜨려 적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성악곡의 경우에 가사가 붙었을 때, 성악곡의 경우 가사가 붙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를 그리는 건 대를 그리는 게 원칙이 있기는 하잖아요. 대는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거든요.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해서 상행하는 라인이다. 그럼 시, 도, 레 이러면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얘가 예고를 하는 거예요. 다음 음이 높아집니다. 하기 위해서 뒤집어요. 그렇게 해서 뒤집어서 그리거든요. 근데 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음이 내려와요. 그러면 다음 음은 내려갈 겁니다. 라는 걸 예고를 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뒤집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을 잡고 이렇게 섬세했나 라고 보시면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봐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해서 잘 적어 주었습니다. 요즘 악보들이 좀 안 그런 경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규칙이에요. 근데 지금처럼요. 두 개가 하나는 위로 그려야 되고 하나는 아래로 그려야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적고 저렇게도 적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규칙은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네 개 적은 거 괜찮고요. 마지막 좀 한번 볼게요. 도미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미솔이면 곤란하죠? 이렇게 해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서 붙임줄을 그려가지고 네 박자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인데요. 2번은 여기다가 좀 그릴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였느냐 하면 하나는 세 번째 줄 아래에 걸쳐져 있고 하나는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방향이 불규칙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미도 하면서 높은 음들 있잖아요. 얘들은 100%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는 거죠. 아래쪽으로 대를 그려서 그리면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솔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도대체 뭐가 문제죠? 라고 두 번째 마디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시면 다른 문제보다요 조금 떨어뜨려 그리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건 없고요. 조금 떨어뜨려서 그려라. 실제로 음이 길 적에는 차지하는 스페이스를 좀 길게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많이 하는 얘기고요. 감을 많이 잊으셔서 그렇지 옛날에 청음 시간에도 사실 하시긴 하셨던 것들이에요. 처음에 청음
그 들을 때 선생님들께서 뭐 기가 막히게 듣는구나. 뭐 아유 얘 음이랑 리듬 다 잘 적는데 악보 적는 것 좀 다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너무 박자 마음대로 적어버렸을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길이까지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도 요거 때문에 혹시 의심을 하셨다면 아니요. 괜찮아요. 이건 오케이예요. 두 번째 마디가 문제겠죠. 요렇게 3개 묶고 요렇게 3개 묶어서 그리셔라 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는 금방 보이시죠? 얘네 잘라서 각각 적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솔파미, 라솔파미가 한 덩어리가 되면 안 돼서 솔파미, 라솔파미 해서 떨어뜨려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개씩 묶어서 적고 5번이 이제 좀 보셔야 될 거겠죠. 랄라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8분음표 그려서 가운데 묶어주셔야 되는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4분의 4박자는 강약, 중강약 이렇게 해서 쪼개기 때문에 두 번째 박을, 그러니까 세 번째 박이 두 박의 단위를 갖고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얘네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랄라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지면은 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진 게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만약에 이렇게 묶는다면이라고 하면 큰일은 안 나요. 괜찮습니다. 큰일은 안 나는데 묶어서도 많이 실제로 그리는데 기왕이면 그냥 4분의 4박자니까 4박이 하나씩 떨어져서 보일 수 있도록 적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떨어져야 되겠죠. 가운데 부분을 좀 잘라주셔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규칙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 잘라주셔라 라는 거 하나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4분의 3박자인데 지금 딱 보셔도 얘가 4분의 3박자로 안 보이고 뭐처럼 보이세요? 8분의 6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8분의 6처럼 보이지 않도록 묶어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요거 적으실 때요.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예, 파 해갖고 적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가장 기본적으로 맞는 악보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나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이렇게 단기음처럼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시면은요. 앞쪽에는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은데 뒷박은 이렇게 잘 안 적어요. 왜냐면 부를 때 헷갈리거든요. 일단. 예, 부를 때 헷갈려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적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악보도 많이 봤는데 라고 하시면 예, 요즘 너무 문란해져서 그렇지 기본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자, 4분의 3박자는 여기도 되도록이면 떼어서 그립니다. 떼어서 그립니다. 4분의 4박자 정도만 2분음표씩 그룹핑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4분의 3은 4분음표로 묶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7번에서는 제가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그냥 사람의 어떤 지각관계를 많이 따져서 악보를 그리는데요. 저희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게 거의 문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낮은 음, 오른쪽에 높은 음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 가운데다가 대를 그려서 왼쪽에다 낮은 음, 높은 음을 적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두 번째 마디 좀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인데요. 골치 아프죠? 두 번째 마디는요. 원칙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을 때 가장 낮은 음하고 가장 높은 음, 가장 낮은 음하고 가장 높은 음을 적고 그리고 그 사이에 3어음으로 붙을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서 여기다가 대를 붙여서 그리는 것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거는 작곡가 친구들도 정말 많이 틀려요. 시켜보면.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저걸로 피날레 같은 걸로 그리는데 그냥 그 박에다 놓고 마우스를 탁탁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딱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았나 저게 맞았나 막 이러면서 헤매고들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보시고 레파솔시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라시레, 예, 이렇게 돼 있죠. 파라시레는요, 일단 이렇게 적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파라레를 적고 옆에다가 시를 붙이는 형태. 이게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지금 낮은 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을 더 좋게 전형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는 뭐가 걱정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가장 높은 음하고 낮은 음을 적는 건 맞는데 지금 대가 세로 위로 내려지는 형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한번 그려드리면 뭐가 문제인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원칙이요. 낮은 음이 왼쪽, 높은 음이 오른쪽 이렇게 해서 적어서요. 시, 레, 파를 먼저 적어주시고 요렇게 긋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이렇게 긋는 형태로. 그래서 낮은 음을 왼쪽에 오른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적는다. 지금 얘 별로 안 어색하시죠? 얘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형태이다. 낮은 음을 왼쪽에다가 적어주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문제는 없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 어떤 음인들이 그 한쪽에 놓일 수 있는가, 정말 대세에 해당하는 음들을 먼저 적어 놓고 거기다가 대를 붙여서 2도 벗어난 음을 적는 것,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5선 문제가 일단 안 나와서, 5선에 적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안 나와서 선생님들께서 몇 개 그려보신 다음에 눈에 익은 걸로 답을 하셔도 큰일은 아닐 거예요. 악보 적기가 이상한 것은 이라고 해갖고 그냥 선다형 정도 낸다면은 우리 시험에는 그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웬 갑자기 대위법이라고 하시면 어차피 화성대위반을 막판에 운영을 하기는 할 거고 그때 저는 선생님들께 일단 자율적으로 숙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씩만이라도 좀 하면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문제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6세기 대위법에 기초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상하게 F 메이저처럼 적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일단 음정 문제만 좀 따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도입니다. 그 다음에 4도가 나타나고요. 너무 총체적으로 많이 틀려서 뭐 어떻게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선생님들께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틀리는 부분들을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정도로 딱 지정을 해서 답이 거기서만 나오게 할 정도는 될 거예요. 자, 일단 선생님들 처음에 드릴 말씀은 화성 이야기부터 합시다. 일종입니다. 일종은 모든 화성이 협화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일종 대위에 사용할 수 있는 화성 혹은 음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협화 음정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협화 음정 중에서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지는 음정은 장단 3도와 장단 6도를 가장 좋은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도하고 8도가 사용이 가능하죠. 5도하고 8도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도. 1도는 시작하고 끝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끝 외에는 1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칙은요. 가다가 음악이 멈춘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하자라는 이유가 가장 크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은 협화음정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협화음정분 중에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 사도도 완전 협화음정인데 왜 안 쓰느냐라고 하면 음정이 굉장히 딱딱하고 불안하게 들리기 때문에 불협화 취급을 합니다. 사도가 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대위에서 사도 음정은 이성 대위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는 음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도도 하나 나타났죠. 2도도 당연히 불협화니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4도, 2도 등등으로 표시된 것들을 불협화이므로 쓸 수 없다. 마디 맷은 불협화여서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해 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 이야기는요. 병행을 쓰지 않는다. 병행 금지입니다. 그 병행은 8도 병행, 5도 병행에
1도 병행은 워낙 안 나타나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중간에 1도를 아예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8도 병행하고 5도 병행을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도 병행이야 뭐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음정을 써놨을 때 885가 생겼으면 무조건 두 번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틀렸다. 병행이 일어났다. 마디 몇 가 마디 몇 간에 병행 몇 도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여서 병행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성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 이야기는 종지입니다. 대위법에서 이성대위에서 쓸 수 있는 종지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종지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요. 어떤 종지? 창 6도에서 8도로 가는 종지, 단 3도에서 1도로 가는 종지입니다.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장 6도에서 8도로 가는 종지, 단 3도에서 1도로 가는 종지 이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필요해지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종지가 도리아에서 났다라고 하면 레에서 끝이 나겠죠? 종지가 도리아에서 끝이 났다 그러면 레에서 끝이 나게 될 텐데요. 대개의 경우 CF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CF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반진행해야 되거든요. 도가 와서 반진행을 해야 돼요. 순차 반진행을 해야 돼요. 순차 반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상태라면 단육도죠. 장육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장육도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무지카 픽타라고 부른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느냐? 14세기부터 나와서 현재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서 무지카 픽타를 붙이셔야 됩니다. 종지에서 확인하셔야 될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육도에서 8도로 가고요. 장육도에서 8도로 가는 건 물론이고 한쪽은 반드시 장이도, 한쪽은 반드시 단위도 진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장이도, 한쪽은 단위도 진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이게 16세기 대위법의 종지입니다. 아직까지 16세기 대위 중에 종지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긴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한다면은 말거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종지를 장육에서 8도, 단삼에서 1도 이렇게 만듭니다. 저 그럼 이번에는요. 저걸로 가볼게요. 프리지아. 프리지아 종지는 미에서 종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에서 종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정선율이 파에서 미로 내려오기도 하고 하나는 레에서 미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규칙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장육도에서 8도로 지금 저 상태에서 장육도에서 8도가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됐네. 한쪽 성분은 온음으로 한쪽 성분은 반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 성분 온음으로 한쪽 성분 반음으로 이것까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는 무지카 픽타를 쓰지 않는다가 되겠죠. 프리지아의 숙제에다가 이렇게 해서 내시면 제가 증육인데요 라고 적어서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단삼에서 1도로 가는 거는요. 어떤 경우가 단삼에서 1도로 가느냐면 CF가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CF가 위에 있어서 미레 하면서 내려왔어요. 미레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CP 대선율이 어떻게? 도레 하면서 올라가겠죠? 한 옥타브 위에서 올라가셔도 돼요. 한 옥타브 위에서 올리시면 단삼에서 1도가 되는 거고 단삼에서 1도가 되는 거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하면 단 10에서 1도가 되는데 단 10에서 1도나 단 3에서 1도나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적을게요. 이렇게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3에서 1도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도에서 미면 장 3도가 돼버리죠. 붙이셔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16세기 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종지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종지의 종류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해진 형태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받으신 문제에서는요. 종지가 제대로 형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종지가 3도로 끝날 수가 없죠. 18세기 대위는 돼요. 18세기 대위는 되려 이것도 아주 좋은 형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조성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으뜸음과 삼음으로 종지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맞게 합니다. 근데
16세기 대위 종별대위라고 하면 종지는 절대로 이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 보시면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화성입니다. 선율 이야기 좀 합시다. 일종대위에서 선율은 일단 딱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주의하셔야 될 시험용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증사 안 된다. 증이 이런 거 안 된다. 모든 종류의 감, 겹감, 증 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왜 특히 얘들을 이야기 많이 아니 어차피 증은 다 안 돼요. 증은 다 안 되는데 증이 생길 일이 별로 없는 게 아니 도리아 선법에서 무슨 짓을 하면 증이 생기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감이 생길 일도 그닥 없을 거고 근데 증사는 생길 일이 제법 생기죠. 뭐 파에서 시로 뛰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증이도 이런 경우에 생기는데요. 여기요. 지금 도샵에서 레로 가거든요. 도샵에서 레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음이 시예요. 근데 밑엔 또 파예요. 파, 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나는 증 음정을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뭐 여기로 안 가도 되고요. 앞에 음이 파라고 칩시다. 파,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 이거 증사도여서 안 돼. 그래서 완전사도 안 될 거야. 그리고 시 플랫을 붙여요. 그러면 다음에 와서 부딪혀요. 증이도로 부딪히죠. 그럼 여긴 다 지우고 다시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살려볼 재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증이도도 안 되고 증사도도 안 되고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문제에 증이도가 있어요. 그죠? 증이도가 딱 보이는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생겼냐면 여기서 생겼죠. 3마디하고 4마디 간에 조표가 있어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증이도가 났습니다. 거의 뭐 총체적인 난국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이도 내시면 안 된다. 증사도 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검사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걸리시는 것 중에 하나. 삼음간에 걸친 증사도. 이런 건데요. 파, 솔, 시, 파, 라, 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에요. 파, 솔, 시, 파, 라, 시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같은 방향으로요. 파 올라가서 솔 이렇게 돼서 시 이렇게 되면 합치면 증사도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밑으로 떨어뜨렸다 올리세요. 파, 미, 시 방향만 꺾으면 가능해요. 세음이 한 방향으로 튀면서 증사도를 내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꺾지 않고 가면은 걸린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이런 이야기. 반복하지 마세요. 도레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동형진행 하지 마세요. 도미, 레파 이렇게 되는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요거는 얘들이 저지르는 거에 비해서는 매우 마일드한 실수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쪽처럼 좀 강렬한 걸 주로 사용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일종에서는 그럴 일이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5도까지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도를 어떻게 해서 도약을 했다, 특히 상행 도약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fill in 한다 그랬죠. 채워야 됩니다. 도, 솔 하고 올라왔으면 파, 미, 레 하는 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도, 솔 한 다음에 라, 시 이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시면 그것도 매우 나쁜 선율입니다. 특히 튀어가지고 계속 도약을 해서 장칠도 나셔도 안 되고요. 장칠도, 단칠도도 물론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도, 라, 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는 거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삼음간에도 안 되고 직접도 안 돼요. 삼음간에도 안 되고 직접도 안 되고 삼음간에 걸쳐서 겹음정 내시면 안 돼요. 겹음정 뭔지 아시죠? 9도 이상. 9도 이상 내시면 안 돼요. 같은 방향으로 도약하시면서 겹음정 내시거나 그렇게 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순차밖에 못한다. 순차밖에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순차밖에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밋밋한 선율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음역이 너무 좁거나 단조로워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큰 사고는 안 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뭐
약간 지금 큰일 났다 싶은 마음에 다음 주에는 일종을 하나씩 풀어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을 하나씩 좀 풀어서 내시고 정선율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저기 책 뒤지셔갖고요. 아무거나 제일 만만하게 도리아 정도. 제가 도리아를 좋아하는 건 무지카 픽타 찾는 것도 괜찮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무리하시지 말고 일종만이라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복을 말씀을 드리기에 지금 조금 뭐 적절한 예가 아니어서 은복을 하나 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은복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은복이라고 하는 애는요. 저희가 숫자를 써놓고 885가 나오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885 사실은 지금 이런 숙제 되게 많이 오거든요. 특히 1, 2월에. 그러면 나는 수업을 어떻게 했길래 불협화 쓰면 안 된다고 100번도 더 말한 것 같은데 4, 2, 7 적어갖고 그냥 숙제를 보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885가 적히면 깜짝 놀래가지고라도 고쳐요. 근데 이러면 잘 안 고쳐져요. 65. 얘도 협하고 얘도 협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은복에 걸린다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6도였어요. 멀쩡하게 잘 쓸 수 있고요. 5도가 만약에 이렇게 반진행을 하거나 해서 5도가 나올 수 있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6에서 5로 가는데 얘도 도약을 했는데 얘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 갖고 5도가 됐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취급 안 하고요. 올라온 방향 같이 모여서 5도 그게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은복에 걸려요. 은복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약간 공부 좀 잘하는 여자애들 답안지 보면 아예 58을 안 써요. 36만 가지고 그냥 쭉 풀어갖고 내기도 하고요. 그래야 안 걸린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가 이제 또 걸릴 수도 있죠. 뭐 333, 666 세 번까지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예 은복이 안 걸리도록 병행이 안 걸리도록 3, 6만 가지고 답안을 내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완전 음정이 끼면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겸사겸사 3도, 6도 3번 이상 쓰지 않는다. 3번까지가 리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선율이라 지금 보고 계신 이 정선율이 제 마음에도 딱히 뭐 드는 건 아니니까 대위법 책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 고르셔서 해 보셔도 좋겠고요. 난 대위법 책조차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밑에 거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정선율 일단 아래에 있는 것부터라도 좋으니 한번 일종부터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행란 마디 찾으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답지 쓰시는 건데 오늘은 안 하겠지만 답지 쓰실 때요. 3마디 이렇게 쓰시기보다 마디 3 더 마디 4에 증 2도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보이는 형태로 좀 답지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세 군데 찾으라면 별 답이 다 나와요. 둘이 음악적이지 않다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음악적이지 않긴 않을 건데요. 그걸 바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규칙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좀 적으시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일종을 하나 풀어내시라고 겸사겸사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직 7월이니까요. 9월쯤 오셔가지고 대위를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아주 야박하게 그러면 그냥 올해 안 나오길만 바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냥 가볼까요? 뭐 이러고서는 얘기를 하고 말 거예요. 지금 잡으시면 괜찮은데 시간이 너무 가까워졌는데 대위를 일종부터 하시면은 뭐 그건 정말 할지도 아니고요. 아닌 게 아니라 11월에 대위를 하도 바보같이 풀어내갖고 한번 뭐라고 그랬던 조교님의 워낙 가까운 친구여서 반 조교처럼 보고 있어가지고 막 뭐라 그랬는데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왔으니까 대위 정말 거의 손도 못 대시는 분인데도 뭐 별 상관 없었죠. 지금 몇 년째 대위는 구경도 못 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위는 16세기 대위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18세기 대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벤션, 후가, 캐논은 풀어보는 거고 얘는 조금 시간 있을 때 그래도 하루에 1개 정도 시기라도 하셔서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내가 음정도 못할까 봐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음정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런 경우는 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조표도 간단하지만 조표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 조표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에 음정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음자리표 바꿔서요. 그러니까 뭐 가온 음자리표가 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표 찾는, 그러니까 그 찾는 문제로 한 번쯤은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지루한 문제죠. 10번은 그냥 답지 나중에 올리고 말까요? 예, 답지 올리고 그냥 답이나 쭉 불러드리고 말겠습니다. 1번은 완전 오도, 완전 오도고, 2는요 장육도, 3번은 단삼, 4번이 단칠, 그 다음에 5번이 완전 오도, 그 다음에 6번은요 5번은 이쪽 저쪽 제가 두 개를 걸쳐 나갔고요. 예, 솔하고 미로 가면 단삼이고요. 예, 솔하고 미로 가면 단삼. 그러니까 하행으로 보면 단삼이고, 솔 미하고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장육이면 되겠죠? 6번이요. 저 6번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좀 머리를 안 건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은요 완전사도가 되겠죠? 7번 완전사도, 그 다음에 8번 장이도, 9번 장육도, 그 다음에 10번이 증육이, 예, 증육 맞나요? 조표가 있지 않았나? 예, 장육이요. 장육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완팔, 예, 완전 팔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11번 문제는 다음 세 개의 보기는 리듬과 강세의 일반적인 원리에서 벗어난다. 음악적 특징을 정의하는 용어와 특징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는데, 얘가 시험에 나왔을 때 굉장히 큰 소요가 왔었기 때문에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들 보통 싱코페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당김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당김음 하면은 약간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두 번째 박에 긴 음이 오는 거, 이런 식으로요. 긴 음이 오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당김음의 정의를 이론학자들이 하는 말을 보시면 그렇게 안 하죠. 약박에 강세가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당김음은 길이도 길이이지만 약박에 강세가 오는 것을 당김음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렇게 해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이 이야기할 법한 세 가지 종류의 당김음에 대해서, 이거 물론 시험에도 비슷한 거 나왔지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를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바로 강박보다 약박의 길이가 길어져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강박보다 약박의 길이가 길어져서 어떻게 된다? 약박에 강세가 오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박보다 약박의 길이가 길어져서 약박에 강세가 오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싱코페이션 어려서 배울 때도 항상 딴 이런 형태로 배우다 보니까 길이가 길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세가 옮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앞에 보셨던 거하고 똑같이 강박보다 약박의 길이가 길어져서 강세가 옮겨지는 거, 근데 그것만 묻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지금 뭡니까? 타일을 붙여가지고요. 타일을 붙여서 붙임줄을 붙여서 두 가지 효과가 다 나는데요. 이렇게 붙임줄이 붙는 경우에 앞에 마디 쪽에서도 강세가 붙죠. 이게 붙여지면서 강세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강박이 비었으니까, 붙여서 비었으니까 그 다음 마디에, 그래서 타일을 붙여서 약박에 강세가 온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붙임줄을 사용하여 약박에 강세가 오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강박에 쉼표가 와서 약박에 강세가 오는 경우, 지금 실제 있는 음악 예를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좀 붙어 있어요. 요건 1번,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리듬형이긴 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요거
요거 앞쪽을 좀 봐주시라고요. 쉼표가 있어서 약박에 강세가 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세 가지 종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단기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기음을 정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박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강세가 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특히 강세가 옮겨진다라는 말을 꼭 빼놓지 않고 정의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번 보셨고요. 12번입니다. 12번은 1대 2지요. 일단 음정부터 좀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 어떻게든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가운 음자리표는 없는 걸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6, 4, 9, 8) 6, 9, 7, 6, 7, 6 네. 됐죠? 자, 오늘 1종만 숙제로 드렸고 일단 2종 이야기는 2종까지 풀어내시면 뭐 더 하려면 좋겠습니다만 2종 이야기는 제가 여기다 붙이면서 갈게요. 이제 1종에서는 강박의 협파가 아니라 무조건 다 협파만 쓴다. 강박밖에 없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종이 되면 1대2가 돼요. 1대2가 되면서 1대2는 일단 화성적으로 얘기할 때 강박은 무조건 다 협파여야 해요. 강박은 다 협파여야 합니다. 1대2 정선율 하나에 대선율이 2분음표로 2개씩 오게 되는데 강박은 무조건 협파여야 합니다. 즉 너무나 많은 마디들이 틀려버렸습니다. 지금 표시해드리는 모든 마디들이 강박이 뭐기 때문에 불협파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강박은 반드시 협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보같이 풀지는 않는다. 시험 문제라면 이렇게는 안 줄 거다라는 건데요. 이제 약박입니다. 약박은 협파가 오면 당연히 오케이. 협파가 오면 당연히 오케이. 근데 협파가 안 오고 불협파가 온다면 그 불협파는 반드시 뭐만 쓸 수 있다? 경과음만 쓸 수 있다. 이게 2종을 내는 이유일 거예요. 만약에 2종을 낸다면 불협파를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 불협파는 보조도 안 되고 오로지 경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하나가 일단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보시면은요. 여기 사도 불협파가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사도 불협파가 도약을 해버렸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불협파는 도약하지 않고 경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게 원칙이 될 겁니다. 원칙이 될 겁니다. 그냥 밑에 무시하고요, 선생님들. 요건 제가 무시를 할게요. 만약에 미가 협파음이라면 네가 정말로 꼭 이 자리에다가 지나가는 불협파를 써야 되겠다고 하면 도, 레, 미 이렇게 쓰면 돼요. 도, 레, 미 이렇게 해서 경과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신 미가 협파해야 되겠죠. 지금 얘는 불협파이기 때문에 얘도 자격이 없지만 자, 불협파는 도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불협파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 도시라 형태로 흘러가든지 이러면서 맞아져야지 절대로 지금처럼 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얘도 도약을 했고요. 얘도 도약을 해서 틀렸습니다. 자, 엄청나게 틀린 예로 지금 보고 계셔가지고 뭐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아마 숙제하시다 보면 책 찾고 하시면 금방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이 종을 풀 적에는 되게 표시를 하라고 하죠.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약박에다 표시를 하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하라고 하고요. 걔는 반드시 순차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이야기들, 추가될 이야기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건 병행이에요. 이건 병행이에요. 8 이렇게 됐으니까 병행입니다. 근데요, 선생님들 여기도 병행이에요. 여기도 병행이에요. 1대2에서 병행이 나는 두 가지 자리는요.
뭐 결국은 두 개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는표 정선율이 있고요. 2분음표 대선율이 있어요. 이렇게 갈 때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사이에 8도나 5도 나면 병행이에요. 근데 강박끼리 나도 병행이에요. 강박끼리 나도 병행이에요. 근데 약박끼리는 취급도 안 해요. 약박끼리는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적었는데 어느 자리에 8이 나왔어요. 강박에 8이 나오면 이래저래 정말 8하고 5는 요주의 대상이라는 건데 8이 나오면 이렇게 잡아놓고 8, 8, 앞쪽하고 8, 8 어느 쪽이어도 좋으니까 약박하고 생겨도 안 되고 강박끼리 생겨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쪽으로 봐도 병행이 걸려서 틀렸고 이쪽으로 봐도 병행이 걸려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병행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음복은 그럼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 음복은 어떻게 따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요. 편한 구석도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인데요. 얘도 도약을 하고 이쪽도 도약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5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5나 8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음복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음복은요. 보면 좀 보이는 게요. 휙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휙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5도나 8도로 가서 몰리려니까. 네, 쓰다 보면 협파는 써야 되겠고 뭐 하다 보면은 움찔움찔 하다 보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음복은 요 사이만 보시면 된다. 약박하고 강박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병행은 강박끼리도 봐야 되고 약박끼리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병행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병행난 거 생각하지 말고 딱 여기만 끊어서 보죠. 여기만 끊어서 보시면 종지는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레도 한쪽에서 온음으로 내려왔고요. 시도 한쪽에서 올라갔고요.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라를 집어넣어서 라, 시도 이렇게 되면 5, 6, 8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5도가 왔는데 서로 반진행하고 있고 이래서 이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자체로는. 근데 조금 더 뭐 규칙을 말을 하는 사람은 선율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선율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미라 이런 선율이요. 이게 조성음악 때는 수도 없이 보게 되는 아르페지오인데요. 16세기 음악에서 아르페지오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거듭된 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이고 근데 이 정도도 못 쓰고 어떻게 가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큰일 날 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보면 종지 만들 때 형태가 이렇게 잡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얘도 강박에 협파 와야 되잖아요. 협파 6도 반드시 와야 되고 8도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게 비슷해지는 거죠. 스토리가 6도에서 8도로 가야 되면 얘는 순차를 해야 되고 이 앞은 강박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파가 와야 되고 반드시 협파가 와야 되고 쓸 수 있는 협파라고 하는 게 3도, 5도, 6도 밖에 없으니까 8도 쓰면 병행 걸려버릴 거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순차하는 선율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냥 막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먼저 화성규칙 얘기하고 선율규칙 이야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선율적으로 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앞에하고 되게 비슷해요. 앞에하고 되게 비슷한데 일단 아까 증사도 가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증사도를 어떻게 가면 안 되느냐. 물론 여기서 파, 시 이러면서 가면 큰일이죠. 이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근데 요것도 되게 안 좋아요. 이런 경우도 만들지 마셔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두 마디에 거쳐서 파, 솔, 시. 아까도 안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책에는 강박간의 증사도 만들지 마셔라. 강박간의 증사도 만들지 마셔라 라고 했는데요. 약박간에도 되도록 안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안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파, 솔, 시 플랫? 비교적 얘는 그래도 조치가 간단한 편이에요. 놓치지만 않으시면. 그래서 시플랫을 사용을 하셔서 피해 가시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박간에 약박간에 둘 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증사도는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내려올 때도 이것도 하지 마세요. 내려가든 올라가든지 간에 증사도는 일단 피하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게 그 다음서부터 마찬가지인데 음이 마디로 이렇게 끊어져 있지만 이렇게 가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겹음정 나니까 안 될 거고 겹음정 나니까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7도 같은 음정도 안 좋을 거고 그래서 그런 음정들이 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 좋지는 않지만 자 여기서 5도가 먼저 났어요. 도하고 솔 사이에 협하거든요. 5도 그 다음에 라 해서 6도가 났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확 도약을 해갖고 또 협하로 가잖아요. 못 써요. 이게 무슨 규칙이냐 하면 협화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 강박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협화가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강박도약만 문제도 아니고 협화 강박도약이 문제예요. 협화 다음 마디에서 강박으로의 도약. 다음 마디에서 강박으로의 도약. 이게 안 좋아요. 이건 못하게 하는 규칙 중에 하나거든요. 협화를 사용을 해서 2번 협화가 나고 그 다음에 협화를 하면서 꽝 뛰어버리면 앞에 마디보다 여기 너무 액센트가 많이 몰리게 된다는 건데 이게 16세기 음악은 그냥 흘러가는 음악이어야 되거든요. 쭉 흘러가는 그냥 그 순차 진행을 해서 쭉 흘러가야 되는 음악인데 이게 갑자기 어느 음인가 너무 과하게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는 정말 피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하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좀 마이너한 규칙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요게 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고요.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안 좋은 진행들이 꽤 많이 보이게 되겠죠? 네. 기운 나시면 이 종까지 풀어보시고 아니시면 다음 주에라도 하나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과음 만드는 거랑 한번 확인하시는 정도요. 저는 18세기 어렵게 나오는 것보다는 얘가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직 뭐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자 1대2는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계속 박자표, 마디선 뭐 이런 것들을 들여보고 있는데요. 연습하시면은 뭐 금방 감을 잡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그걸로 좀 문제를 드려봤어요. 우리가 보통 서양 음악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잘 모르는 상황이라도 강박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하는 거. 강박을 어떻게 잡을까? 마디선을 어떻게 긋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 지금 드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좀 익숙한 곡들 가지고 드렸지만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잘 모르는 곡일 때는 동형진행 비스무리한 게 나타나거나 하게 되면 거기를 한번 끊어서 보시는 연습. 그리고 강박이 음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규칙을 세워놓고 음악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잘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강박, 여기가 긴박, 여기가 긴박, 여기가 긴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2번은 거의 동형진행 같은 음형들이 보이고 있는 거를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라보시면 상당히 익숙한 마디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몇 분의 몇 박자가 되나요? 몇 분의 몇 박자? 4분의 6? 2분의 3 보셔도 상관없고요. 2분의 3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뭐 특별히 템포나 뭘 해서 주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2분의 3이나 4분의 6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끊어지겠지요? 맞나요? 예, 그래서 끊고 예, 이렇게요. 이렇게 끊어놓고 나시면은 조금 더 답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마디들이 약간 좀 눈을 가리는 한이 있더라도
뒤에 마디들이 가리더라도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데는 별 문제 없이 예, 이렇게 끊어보시는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시죠? 2번 같은 경우가 약간 선생님들의 본능을 믿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가춤마디를 하나 잡아볼까요? 네, 목가춤마디를 하나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를 뚫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국가가 잖아요. 애국가. 그래서 애국가 그 외국 사람들이 부를 적에는 앞에 동자는 한 개도 안 들리고요. 해부터 들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연습했던 습관대로라면 해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끊어 놓는다는 건데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박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분의 몇 박자를 많이 잡으셨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끊어보시면 4분의 4 형태가 물론 중간 마디에서 갑자기 두 번째 박이 길어진 것이 조금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만 멜로디 놓고 보시면 특히 여마디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예, 이렇게 보이시면 대개 나오게 되는 4분의 4의 꼴들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고 그 다음에 박자 세는 거랑 해서 세 박자 남기고 앞에 목가춤 마디까지 보신다면 4분의 4가 제일 적합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8분의 5 정도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끊어지고 요렇게 끊어지고 요렇게 끊어지고 하는 게요. 마디선이 여러 가지로 그려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제일 적절한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4번 어떻게 하셨어요? (4분의 6) 쓰셨나?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굉장히 눈에 익은 멜로디 되지 않아요? 눈에 익어 보이는 이렇게 쿵짝짝 소리가 되는 것 같은 4분의 6보다는 4분의 3이 더 어울려요. 4분의 6이라고 해서 아주 틀릴 건 아닌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게 보시면 띵, 딴 아까하고는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따라란 딴 하면서 액센트가 오는 자리가 대충 어느 자리일까를 보시면 4분의 3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이게 4분의 6이 되면은요. 여기를 터놔야 되거든요. 어색하죠. 여기가 좀 어색해요. 앞에는 괜찮은데 4분의 3이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좀 보시기가 나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15번을 안 하겠습니다. 14번, 15번을 뭐 재미없게 해드릴 것 같아서 안 하고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을 보시면 조성을 쓰시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조금 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선생님들 반응들이 특히 국악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헤매시는 경우들도 있고 의외로 또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갖고요. 좀 개인차가 많이 나고 국악 전공 아니셔도 서양음악 전공자들 중에도 유독 악전이 취약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일단 소리를 생각을 해보고 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답이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16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16번의 1번은 그냥 B 플랫 메이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표에서 크게 변하는 음들도 없고 큰 문제도 없으실 것 같아서 16번은 그냥 B 플랫 메이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할까요? D 마이너 보셔야 되겠죠. F 메이저 조표를 달고 있지만 나란한 조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그런 음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볼까요? 17번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나름 출처를 좀 드려가지고요. 보시면 좀 여러 가지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17번 보고 계시면 첫 번째가 헝가리라고 적혀 있는 거 끝에 보이실 텐데요. 헝가리 민요예요.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 민요가 원래 좀 독특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음악적인 소스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거 혹시
멜로디를 읽어보셨을까요? 지금 이 멜로디는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게 있으니까. 샵이 2개 있고 레에서 시작해서 레로 끝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헝가리 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도레미파 하면서 보시기에 지금 솔에 자꾸 샵이 붙어요. 그래서 선법을 포함한 다양한 음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제가 그냥 이렇게 개명으로 읽어볼게요. 도레미 파샵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려면 틀림없이 선법이나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냥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소샵은 지나가는 의미고 저게 무슨 뜻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기 딱 좋은데 사실 지금처럼 샵이 반복되어서 붙고 있을 경우엔 노래를 불렀을 적에는 틀림없이 뭔가 티가 날 거예요. 그리고 솔이 밑에 단은 하나도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 다시 내추럴이 되거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처럼 보이세요? 리디아 선법이에요. 리디아 선법. 제가 밑에다 적어볼게요. 리디아가 파에서부터 시작하죠.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이렇게 되는 게 리디아거든요. 리디아가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니까 지금 반음 생기는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똑같이 생기거든요.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왔고 선법이다라고까지 힌트를 줬다면 리디아 선법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리디아라기보다는 디음에서 시작하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D에서 시작하는 디 리디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침 라벨입니다. 라벨이면 인상주의 어쩌고 할 테니까 여기도 선법은 보통 선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 약간 선입견으로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얼핏 보시기에 뭐 별 문제 있겠어? 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는 것도 특히 해보실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험 나왔을 때도 음계 이야기 나왔을 적에 선생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악보에다 표시하시고 그러는데 무조건 적으세요.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도샵, 레샵이 보이고 있고요. 솔샵도 있고 파샵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샵, 파샵, 그 다음에 라샵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음들 더 들어간 거 있습니까? 파레, 도레, 라레, 도, 솔라 없죠. 오음음계입니다. 오음음계고요. 사실 이건 오음음계도 오음음계지만 이거 설명하는 책에서는 뭐도 얘기 많이 하냐면 블랙키들이잖아요. 그래서 블랙키가 만들어지는 음계는 오음음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키로만 치는 악곡 이야기하면서 멜로디 이야기하면서 오음음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음악 한다니까 되게들 겁을 먹고 어떻게 하실 거냐 막 이러셨는데 이런 거 하려고 했습니다. 인상주의는 오음음계, 온음음계, 선법 이런 거 되게 쓰는 거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벨은 드뷔시에 비하면 좀 덜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작품처럼 오음음계 사용하는 멜로디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3번 문제를 한번 봐주시죠. 3번 문제 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얘는 뭐다? F 메이저, F 마이너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F 마이너가 되려고 하면은요. 번번이 하나씩 지금 좀 섭섭한 애가 있어요. 미요. 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미가 계속해서 내추럴을 붙여서 리딩톤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선생님들 만약 개명창을 하시면 라, 미, 미레 이렇게 해갖고요. 라, 미, 미레 이렇게 해갖고 나오게 될 거예요. 에올리아로 보시면 어떨까? 혹은 자연단음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연단음계. 그러니까 라에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선법이면 에올리아. 그 다음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단음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연단음계에 해당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민요잖아요. 저기 사이먼과 가펑클이 노래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애 있죠. 스카보로의 추억. 스카보로 시장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나오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이 이렇게
붙여야 될 자리에 리딩 톤이 하나도 안 붙는 멜로디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떨 땐 그렇고 어떨 땐 안 그런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걔가 선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민요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렇다면 뭐 에올리아 선법은 단음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단음계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4번 눈에 되게 익으신 곡이어야 되는데요. 팔러송이라고 했었죠. 포스터라는 미국 작곡가가 작곡한 거를 미국 민요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가곡이라고 부르자니 너무 슈베르트한테도 좀 그렇고 그래서 팔러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행을 했던 그 반주 붙여서 노래 부르는 독창의 형태. 그러나 멜로디도 되게 간단하고 또 뭐 피아노 반주나 이런 것들이 잘 공식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좀 따로 떼어놓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터의 오 수제너 뭐 이런 곡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봤을 적에 뭐 G 메이저겠지 뭐 이러고 봤는데 도레 미솔 솔라 솔미 도레 미미레 도레 어디도 파하고 시가 없어요 지금. 예, 파하고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음계를 쓰시오라고 물었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음 음계예요. 오음 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씀만 드리고 이제 밥을 좀 먹도록 하죠. 2번하고 4번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2번하고 4번을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도샵, 레샵, 파샵, 솔샵, 라샵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도샵, 레샵, 파샵, 솔샵, 라샵 빼버립시다. 샵 빼면 도레, 파솔라 이렇게 되거든요. 도레, 파솔라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도레, 미솔라 이렇게 되죠. 도레 파솔라가 되든 도레 미솔라가 되든 오음 음계인 것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요. 이게 가끔 가다가 오음 음계에도 종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종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5개의 음으로 되어 있으면 다 비슷하게 취급을 하고요. 선생님들 궁상각치우가 도레 미솔라죠. 예, 도레 미솔라가 궁상각치우인데 특이하게도 이런 서양식 오음 음계하고 중국 오음 음계가 음계 배열이 비슷해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본 음계도 황당하고 우리도 이걸 안 따라가고 아무도 그러니까 그 한중일 세 나라 중에 중국 음계 오음 음계만 유독 서양의 스코틀랜드 민요 지금 이런 데서 보시는 오음 음계랑 유독 닮아서 독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한번 기억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리화 음계하고 같죠. 모리화 음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번부터는 2시 한 10분부터 시작을 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좀 그 6, 7, 8 모이고 잘 안 볼 거니까 그래서 5시 조금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좀 각오를 하고 먹을 걸 좀 사오시든지 하셔서 뵀으면 좋겠습니다.